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21학년도 중등임용 2차 면접 준비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다루어 볼 핵심 제재는 교사 전문성입니다. 키워드 제재가 하나로 보이지만 이 전문성 신장 안에는 3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쉬워 보이는 단어입니다. 교사 전문성. 우리가 살면서 많이 들어봤고 또 교육 철학을 하면서도 노동직관, 성직관, 전문직관에서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요소는 어디서든지 한 번쯤 들어봤습니다. 교사 전문성은.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사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대답했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어떠한 분야까지 교사 전문성을 봐야 되냐. 그러니까 교사 전문성이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정립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자료 그리고 교육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크게 교사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3가지로 본다는 거죠. 첫 번째, 아이들을 전문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아이들의 미성숙한 아이들을 성숙한 상황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인데, 그때 첫 번째 지식적 측면을 우리가 제공해 준 것, 이것을 교사 전문성의 하나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학습 측면에서 전문가가 돼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활 습관을 형성해 줘야 된다. 따라서 생활 지도 측면에서도 전문가적 속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 학급 경영 측면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교사는 하나의 학급을 운영해 나가는 어떤 자영업이랑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아 개념 그리고 자아 실현, 잠재 능력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줘서 1년이 끝났을 때 그거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게 만들어주는, 즉 하나의 학급을 경영해 나가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담임교사로서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교육수학습 측면에서의 전문가, 그리고 생활지도 측면에서의 전문가, 학급 경영 측면에서의 전문가로서 우리가 교사 전문성을 신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키워드지만 안에 3가지의 세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은 바로 문제부터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이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저 문제를 10분 안에 최선의 답안으로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래에서 앞으로는 면접 문제를 먼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소스를 제가 제공해드린 다음에 그 처음 생각했던 면접 답안들이 어떻게 체계화되고 구체화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면접 문제를 지금 바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상실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고 면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1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교직은 전문직이라고 하며 전문직으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교사는 윤리성과 봉사정신 그리고 전문성을 토대로 미성숙한 학생을 성숙한 상태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이들을 성숙한 상태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교사 역할 3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역할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시를 한 가지씩 들며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말하시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아침에는 20분 정도 담임 시간이 주어져 있다. 담임 교사로서 이 시간에 학생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 3가지를 제시할 것. 네, 구상에서 3번 문제입니다. 3년차 김 교사는 자기가 수업이나 생활지도 측면에서 잘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으며 업무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는 도움을 청한 사람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고 같이 근무하면서 도움을 많이 주고 정근간 박 교사를 매우 그리워한다. 김 교사는 박 교사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니 박 교사는 과도기 현상이라며 김 교사를 위로했다. 김 교사가 겪고 있는 문제점 2가지와 해결 방안을 개인적 차원에서 2가지, 학교 차원에서 2가지 제시하시오. 네,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문제를 대한 모범 답안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0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8분 내외로 여러분들이 구상한 모범 답안에 대해서 한번 평가실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이 끝나셨다면 즉답변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지도 전문가로서 바라보았을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어교육, 본인의 교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어교육, 저는 국어니까 국어교육.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학교육이라면 화학교육, 즉 이렇게 선택하셔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국어교육의 문제점 두 가지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 현재 국어교육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 본인의 교과목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 두 가지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 네, 이상으로 이 문제 강의를 마치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소스들을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측면에서 이 답을 할 수 있는지 찾아갈 건데, 이 문제들은 이 1번 문제도 변형시킨 겁니다. 이제 그 구상형 문제, 실제 이 부분이 이제 제시되었던 문제인데 그 부분을 변환시킨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교사 역할 세 가지를 성숙한 상태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교사 역할 세 가지, 즉 교과 지도 차원, 그다음 학교 경영 차원, 생활 지도 측면. 여기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어떻게 실현할 건지 그렇게 써라고 하는 게 제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중등 16학년 강원도 변화 문제죠. 아침 시간에 담임교사로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냐, 아이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쓸 거냐, 즉 이 20분 동안 생활지도 어떤 측면을 향상시킬 거냐, 아니면 교과 발달 측면을 이렇게 나갈 거냐. 뭐 예를 들면 20분 동안 오늘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뭐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성찰 일지 한번 써본다든지, 아니면 독서를 갖는다든지, 이거는 다양하겠죠.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전문직에 대한 속성을 바탕으로 선택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교사가 겪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개인적 차원과 학교 차원에서 쓰라고 그랬습니다. 즉 전문성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박교사가 생활지도 측면이나 수업 측면에서 전문성이 부족한데, 이런 차원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개인 차원과 학교 차원에서 두 가지 써라. 총 4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초등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이고, 즉답형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 교과목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 이것은 제가 사립 최종에 갔었을 때 실제로 받았던 질문입니다. 좀 매우 당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물어볼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학교 준비나 뭐 학생 지도, 뭐 학생 평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갔는데, 국어 교육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육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될 방향 두 가지를 한번 말해보라고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즉답형으로 대답했었어야 되는데 준비를 해갔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언제 어디서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답안들에 대한 소스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